누구나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집이 너무 세기도 해요. 오늘 이사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집주인들을 소개할게요. 거대한 구덩이 바닥 속의 집. 언뜻 보기에 이 집은 엄청난 폭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생겼어요. 여전히 잘 서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중국의 이창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 3층짜리 집은 첨단 기술 산업 지역의 공사 현장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있어요. 이 집은 다른 수많은 집들이 당했던 것처럼 중국의 초고속 도시 개발의 희생물이었어요. 외롭게 남은 이 집은 진행되고 있는 공사 때문에 생기는 잔해 더미 때문에 정말 작아 보여요. 이 집주인은 지방정부기관과 2년 동안 싸워서 이사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2011년에 양 씨는 정부가 제시한 이주 보상금에 대해 동의하지 않자 개발업자들은 양 씨에게 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시켰어요. 양 씨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느라 양 씨와 가족들이 잠깐 동안 임대 아파트로 옮겨 살았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어요. 가족들은 수키로 밖에서 떨어진 강에서 물을 길어오고 촛불이나 작은 램프로 불을 밝힌다고 하네요. 픽사 영화 업의 실사판. 시애틀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은 건물 정면이 이상하게 파여져 있어요. 이 공간에 놀라운 이야기가 담긴 조그만 집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집이 픽사의 영화 업에 영감을 주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84살의 메이스필드 할머니는 개성있고 조용했던 발라드 동네가 점점 더 많은 개발을 겪으면서 동네의 색깔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역사가 깊은 건물들은 뻔한 옷가게와 체인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가족들이 소소하게 운영하던 식당들은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개발업자들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땅에 쇼핑몰을 지으려는 계획서를 들고 조그만 2층짜리 집물을 두드렸는데 할머니는 집을 팔려는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어요. 업자들은 할머니에게 땅을 파는 대가로 수십억을 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업자들은 할머니 집 주변으로 건물을 지어야 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할머니는 베리 마틴이라는 건설 책임자와 친해지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건설 책임자는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할머니에게 약을 챙겨드리고 식료품을 사다 드려서 나중에는 이 고집센 할머니와 엄청 친해지게 됐어요. 그는 어느 날 할머니의 살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이때 할머니에게 췌장암이 발견돼요. 할머니는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을 해두었어요. 그 집을 베리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 작은 집이 정말로 영화 업에 영감을 준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애리스 메이스필드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좋은 교훈을 주었어요.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이 작은 집을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어요. 심지어 할머니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을 기리는 음악 축제도 생겼다고 해요. 일본 공항 한가운데 있는 농장. 일본의 농부가 농장을 내놓기를 거부해서 나리타 공항 한가운데에 농장이 있게 됐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농장이 활주로와 정말 가까이 있는데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생기는 진동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요. 공항이 개발한 이후로 매일 90대의 비행기가 농장 위에 고작 30에서 40m 높이로 이륙과 착륙을 하고 있어요. 이때 발생하는 소음이 100데시벨을 넘기는데 이것은 고가철도 아래에서 듣는 소음의 정도와 비슷하다고 해요. 이렇게 된 것은 나리타에 사는 지역 주민 일부가 정부가 수용권을 써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과 농장을 떠나라는 지시에 화가 난 것이 발단이었어요. 결국 법적 투쟁을 벌여서 사람들은 농장을 안 떠날 수가 있었죠. 수년에 걸친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항을 지을 만큼 충분한 땅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대신 계획했던 대로 활주로 3개가 아닌 1개만 지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